김문수 대세론, 나경원 지지선언, 그리고 홍준표의 대이동. 자, 나경원 그 의원은 4강전에서 탈락을 했죠. 아쉽게 탈락을 하고 그동안 이제 중립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오늘 지지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경원 후보를 전 후보를 지지를 했던 현역 국회의원들도 같이 지지선언을 했고 어제 탈락한 아깝게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물론 본인이 정계 은퇴 선언을 하고 오늘 탈당계까지 제출했습니다. 제가 탈당계를 제출하는 속사정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본인이 뭐 누구를 지지하지는 못하는데 홍준표 후보를 지원을 했던 현역 의원들이 또 이렇게 일제히 이 김문수 후보 캠프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대세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경선 대세론이죠. 한동훈 후보와의 마지막 그 일전이 남아 있는데 거기서 일종의 이 성세를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한동훈 그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제치고 2강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었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비대위원장을 했고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또 총선 때 비대위원장을 했으니 그때 막 공천급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종의 조직력이 있고 또 외곽에서 본인의 이 팬카페를 통한 거였는데 이 조직력에서 약간 그 홍준표 후보가 열세였다고 이렇게 이제 파악이 되는 상황인데 김문수 후보에게 여러 사람들이 몰리게 되면은 김문수 후보의 조직력이 그것을 이제 압도를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2강 오늘 밤 10시에 한 2시간 좀 지나면은 두 사람이 TV 토론을 합니다. 김문수 한동훈 2강 토론회 TV조선에서 토론회를 하는데 특히 이재명과의 경쟁력도 그렇지만은 한덕수 대행하고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김문수 후보는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죠.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그 한동훈 후보는 상대적으로 거기에 비해서는 좀 미온적입니다. 자, 이것을 내일 책임당원 50%, 내일과 모레 투표를 하죠.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여기서 어떻게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 토론이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이 상황에서 이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대통합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제 당내 울타리를 넘어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할 때 거기에 참석을 했던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을 지지를 했던 경선에서 지지를 했던 국회의원들 12명 뭐 한기호, 이종배, 송원석, 이만희를 비롯해서 12명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당협위원장 24명도 김문수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상당히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 포위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한동훈을 포위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홍준표 전 시장은 이제 뭐 정계 은퇴 선언을 했으니까는 참여를 하지 않지만은 홍준표 전 시장 캠프에서 핵심으로 활동을 했던 유상범 의원 또 백종헌, 김대식, 김희상 이런 의원들도 오늘 그 김문수 캠프를 찾아가서 지지선언 기자회견을 또 열었습니다. 홍준표 그 전 시장은 김문수 후보와 같이 대표적인 탄핵 반대 후보였죠. 그래서 또 한동훈 후보 쪽에 한동훈 후보에 맞서 있는 이 김문수 후보 쪽에 힘을 보태주는 그래서 나경원 전 후보는 직접 기자회견도 했고 또 같이 지지를 했던 나경원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김문수 후보 캠프로 옮겨갔고 홍준표를
지를 했던 국회의원들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당히 새가 불어나고 있죠. 김문수 전 장관, 김문수 후보 캠프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200여 명이 전직 국회의원만 200여 명이 지지 선언을 했고, 뭐 이인재 전 의원을 비롯해서 원료들도 지지 대열에 계속 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 3일 대선 후보를 일단 결정을 하게 되죠. 결정을 하게 됐는데, 이 대선 후보 5월 4일에 결정이 되면은 5월 3일에 결정이 되면은 이 한덕수 대행하고 또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이재명은 이미 뭐 90%를 해서 대선 캠프 대선 후보가 됐죠. 오늘 대선 캠프를 꾸렸는데 만일 출마가 무산되면은 출마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제가 계속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출마가 무산될 수도 있고 뭐 후보 교체로는 나올 수도 있지만, 오늘 일단 이재명이 대선 캠프를 발족을 시켰는데, 이 대선 캠프를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 대선 캠프를 잠깐 제가 좀 짧게 분석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한 30명 됩니다. 총괄선대위원장, 무슨 뭐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렇게 해서 한 30명 되는데, 오늘 한 언론에서 올드보이들의 잡탕밥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윤여준, 이해창 전 총재를 비롯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선거철만 되면 왔다 갔다 했던 윤여준,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강검실, 뭐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때 코로나 사태 때 계속 그 대중적 인기를 누렸었죠. 그다음에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도 있고, 이번에 덜러리를 썼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덜러리를 썼던 김경수도 또 거기 이제 덜러리 썼다가 그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또 선대위원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찬대, 거기다가 김민석,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정동영, 박지원, 뭐 김영춘, 우상호, 하여튼 뭐 사람들을 다 끌어모아서 선대위원장만 한 30명을 했는데, 그게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도 좀 들어갔습니다. 가령 제가 어제 뭐 말씀을 드렸던 건호월 의원이나, 여기 이제 대구 규모 선대위원장을 한다는데,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또 이재명에게 전향을 해서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는데, 이인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경북 고령 성주 7곡에서 국회의원을 지냈죠. 3선을 했는데, 이 이인기 의원이 갑자기 이재명의 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공동선대위원장인가. 그런데 이 이인기는 불과 한 20여일 전에 이재명을 향해서 부패 정치인 이렇게 막 강력하게 비판을 한 인물입니다. 그 비판을 한 20일 전에 불과. 그리고 이 김문수, 그때 당시 국민의힘 지금 국민의힘 경선 후보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그때 출마를 이제 그 노동부 장관 시절이고 그 무렵이니까 출마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김문수 출마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이야기죠. 불과 20여일 전에. 그리고 그 성명서를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안타깝다, 파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민주당은 왜 국회 폭주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인기인데 데려갔습니다. 데려가서 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앉혔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은
이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을 이 내란 프레임으로 묶고 있죠.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탄핵 반대파들을 내란 프레임으로 묶고 있는데 내란 세력이라고 하는데 그럼 자기가 결과적으로 내란 세력을 자기 공동선대위원장이 앉힌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중도 확장, 보수 쪽과 중도 보수 확장 이런 빌미를 핑계를 대면서 막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삭죽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갈 데 없는 우파 진영에서도 한물간 오갈 데 없는 소외된 아니면은 어떻게 하든 저 눈치를 보면서 좀 줄 서고 싶어 하는 좀 유력하다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막 있는 대로 이삭죽기 하면서 데려가다 보니까 탄핵에 반대했던 인물까지도 지금 선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그런 해프닝 같은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제가 전해드린 것만 해도 수두룩하죠. 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선거를 지켜봐야 되고 대법원 선거를 그다음에 이 몸집을 키워야죠.